진짜 왕 그러거든요. 스포츠카처럼. 안녕하세요. 하빌리스 디자인 대표 박세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국민평수인 59제곱미터에 관한 설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우연찮게 저희 회사에 오랜만에 친구가 놀러와서 컨셉이 좀 고민이 돼서 물어봤어요. 기본적으로 무난한 톤에 포인트가 되는 가구의 색깔을 주면서 포인트가 되는 인테리어. 전체적으로 약간 베이지 느낌. 약간 베이지? 따뜻한 느낌이 줄 수 있게. 그 따뜻한 정도면 느낌? 되고. 그 친구는 이제 결혼하고 곧 아이가 생길 친구라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아이가 있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집은 휘플로 휴판넬 한샘 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휘플로 바닥재 자체가 미끄럽지가 않아서 굉장히 안전하고, 슈플로어를 만약에 이제 시공한다 하면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철거 시공 하는데 하루면 끝나요. 살면서 욕실만 공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죠. 베스트죠. 타일 욕실 같은 경우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 휘플로어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 하시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현관에도 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현관은 좀 추천을 안 드리고요. 이게 너무 안 미끄러워서 신발 신으면 더 불편하거든요. 구두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슬리퍼 이런 거 좀 질질 끄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안 끌려요. 마찰력이 좋아서. 요즘 뭐 욕실 트렌드나 뭐 이런 게 있긴 있을까요? 옛날에는 욕조를 꼭 하거나 이랬잖아요. 옛날에. 욕조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는 집 아니면 잘 안 하세요. 올라가다 걸려서 이렇게 좀 넘어지는 경우도 있으시고 해서 거의 안 하시고, 아이 있는 집은 이제 목욕 때문에 아이를 목욕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욕조를 놓고 있고, 욕실도 좀 투자하시면 부엌만큼 나올 수 있어요. 저희 전시장에 있었던 수입 타일 욕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 크기에 그거 하면 한 2천만 원 나올 거예요. 타일이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비싼 타일 쓰시면 되게 올라가요, 가격이. 근데 판넬 욕실은 이제 가격이 다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 갔다 놀아요, 사실은. 아이가 태어날 거라니까 수건을 엄청 쓸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은경장 1200짜리 슬라이딩 장을 쓰시면 됩니다. 일자 선반. 혹시 피디님 요 일자 선반을 왜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일자 선반을 하는 이유요? 네. 근데 비누 같은 거 올려두라고. 그렇죠. 요게 없으면 이제 씻다가 그 장 밑에 툭툭 박아요. 안전. 그렇죠. 요게 있으면 좀 한 발짝 뒤로 가서 하거든요. 이게 선반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이게 고개를 들 때 탁 걸리면 이 장이 들려서 이렇게 떨어질 위험도 있거든요. 저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선반은. 안전상의 이유로. 생각보다 그런 디테일들이 많네요. 이게 어쨌든 인테리어가 뭐 보기 좋은 것도 좋지만 안전이 항상 먼저거든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스타일이에요. 6인치짜리 등을 2개 달고 터보 한 폭이 달고. 욕실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부엌을 그려볼 건데 구조가 전체적으로 너무 잘 빠졌는데 부엌이 좀 작아요, 이 집이. 근데 다행히도 이제 도면을 보니까 베란다 쪽에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후드거든요. 후드가 크게 이제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장 형태의 빌트인 후드가 있고 노출 후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항상 인테리어는 장단이 있는데 장 안에 들어가 있는 후드를 사용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떨어져요. 장 라인이랑 똑같이 맞추게 할 수도 있고 부어의 재질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쓸 수가 있어요. 단점은 노출형 후드보다 인테리어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T자형 이 노출 후드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좀 다양하게 있고 이쁜 게 많은데 단점은 또 관리하기가 좀, 이 위에 기름때가 다 나중에 있어서 잘 계속 닦아 주셔야 돼요. 저희 집 후드가 이거거든요. 제가 계속 닦아요. 한 2~3달만 안 닦아도 기름때가 엄청나요. 그럼 약품 써서 저 항상 닦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가 저도 있는 집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신경이 쓰여서 저도 습관적으로 그래서 빌트인으로 그려요. 후드도 국산이면 성능이 똑같거든요. 가격 차이가 아무리 나도 똑같아요. 진짜 성능이 좋은 걸 쓰시려면은 수입 제품 비싼 거 최소 100만 원대 3단으로 돌려보면 진짜 왕 그러거든요. 스포츠카처럼.
이거 비싸고 수입인데 왜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카예요. 이 집은 좀 좋은 점이 냉장고를 밖에 뺄 수 있어서 이 키 큰 장을 넣을 수가 있어요. 밥솥이랑 전자레인지가 그냥 상판 위에 올라가면 되게 생활이 불편하거든요. 너무 심심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포인트를 아트월에다 한번 줘볼까요? 엠보드를 해볼까요? 오늘은 대리석 느낌이 나게끔. 이것도 쪽이 이렇게 있어요. 길게. 그래도 여기는 확장형이더라고요. 애기들 키울 때 네. 베란다 확장해도 안전에 그렇게 크게 문제 없나요? 예, 문제는 가지마! 이 손잡이 자체가 요즘에는 잘 나와서 이거를 좀 어른이 좀 힘주고 이렇게 좀 당겨야 열리거든요. 이렇게 닫아놓으면 잠겨 있어요, 그냥. 아, 그럼 애들이 손잡이 잡아당겨서 열 수는 없겠네요. 진짜. 예, 저희 큰애가 4살인데 그게 손이 닿긴 하는데 이걸 좀 이렇게 세게 돌려야 돼요, 애기들은.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애기들한테는. 갑자기 헬스 채널 해놨네. 안면 삼각근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창 자체도 아이들한테 무겁잖아요. 이제 그 창을 자유롭게 열 정도가 되면 이제 자아가 어느 정도 있는 나이라 괜찮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혼집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가구 배치를 하시잖아요. 소파 놓고 이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TV장이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협탁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장난감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 빼겠습니다.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애기들이 있는 집은 어쨌든 애들이 뭐 낙서를 할 수도 있고 네. 뭐가 흘리거나 이래가지고 벽지가 더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벽지나 뭐 색깔 추천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매직 블록 많이 사놓으셔야 되고요. 실크 벽지는 PVC,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는 벽지예요. 실크 벽지는. 그래서 오염이 되면 잘 닦여요. 요거는 이제 업체들이 하는 얘기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게 잘 닦이겠습니까? 흰벽지에 검은 색깔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설득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소비자분한테. 그냥 실크 벽지 하세요. 네. 근데 이제 합지보다는 잘 닦이긴 해요. 뭐가 음식을 먹다 뭐가 튀어서 묻는 거 묻었다거나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가 가서 이렇게 좀 문대면은 이렇게 문지르면 좀 원상복구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구 배치 저거 하면 되겠다. PD님께서 얘기하신 이제 벽에 낙서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키즈장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벤치형인데 이제 앉아서 뒤에서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이 뒤에 보드가 그림 이렇게 낙서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방해해야 되니까 보시면 낙서가 돼 있어요. 저희 와이프도 거실에 TV 없애고 애들 책이랑 쫙 놓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 친구도 이제 둘이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TV보다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저기다 그냥 이제 책상 놓으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벽에 가구 배치를 하면 확실히 커버를 할 수 있겠네요. 낙서 이런 거는. 예. 스피커도 하나 놔주고요. TV를 포기했다면 스피커 정도는 아이들 정서 발달을 위한 얼마나 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근데 저는 네. 저도 이런 아파트 가면 네. 실링팬은 꼭 놓고 싶어요. 아, 아이들한테 좋거든요. 영유 아들한테 발열이 있어요 애들이. 근데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뭐 한여름이라도 괜찮은데 또 감기에 걸린 그런 게 있으니까 아이들은. 근데 실링팬은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계속 돌거든요. 실링팬 이렇게 설치했을 때 따로 천장에 배선 작업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가요? 네, 필요하고요. 그 보강도 해야 돼요. 타판 보강. 요만큼 하면 돼요. 이제 석고에 하면은 떨어지니까 고정이 안 되니까 구조는 정말 잘 빠졌는데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집이죠 사실은. 이런 구조면 진짜 돈 아끼시는 게 구조 변경이 일단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도 역시 거실이랑 부엌 위주로 꾸며봤고요. 제 친구가 아기자기하게 보다는 좀 모던하면서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를 저한테 주문을 했고요. 경험자로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넣었습니다. 일단 욕실 같은 경우에는 한샘 슈판넬 플로어 욕실이고요. 바닥이 이제 미끄럽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미끄러워서 독한 세제를 쓰면서 청소를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 또한 이제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부엌 같은 경우는 또 밀랍, 신혼집이고 아이가 있을 거니까 조금 아기자기한 맛을 주기 위해서 한쪽에 그릴 놓고, 거실 아트월에는 이제 아이들이 좀 마음 놓고 낙서를 할 수 있는 책장, 바닥은 흡음보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층간소음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해서 넣었고요. 여기 반대벽 같은 경우는 그냥 색을 재밌게 조합을 해봤어요. 다른 톤의 색이지만 이런 톤들이 잘 어울리거든요, 실제로 보면. 조명 같은 경우는 거실 복도에 라인 조명을 하나 넣어드렸고, 실링팬 틀어놓으면 선선하니까 아이들 발열이나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공간별 견적은 어떻게 될까요? 부엌 210만 원입니다. 현관장은 67만 원, 앞에 아트월의 장은 270만 원, 욕실은 440만 원.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실 때 알아야 되실 건, 도면상의 욕실 사이즈는 틀려요. 엄청 크게 나오거나 엄청 작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견적 욕실가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한 350선 보시면 돼요. 도어는 290만 원. 방마다 욕실마다 다 들어갔고요. 도어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리고 중문은 필수죠. 160만 원. 마루는 전체 다 했을 때 410만 원. 마감재 요것저것 하면 4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흡음보드는 45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저 집 포함하면. 스타일 공사가 2200선 네.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항상 7대3이라고 했으니까 20도 한 4, 5천 정도 나오겠네요. 근데 집 구조가 너무 잘 나와서 특별히 건들 게 없어요, 사실. 국민 평수 59제곱미터를 꾸며봤고요. 꾸민 컨셉의 주제는 제 지인 친구 요구사항에 의해 그려봤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상담 전이라 한 70% 정도 완성된 거고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제 제 경험상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살 수 있는 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디자인도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나 원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설계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